안녕하세요. 일산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올해 2021년 거래량은 지난 2020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가 그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드문드문 거래되는 것들 중에 계속 그 실거래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장도 참,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매매가를 떠나서 전세가도 지금 초비상인 상태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건 이제 노컷뉴스의 그 9월 29일자 기사를 제가 띄웠는데 그 대출이 지금 뭐 주담대에 조여진 거는 좀 한참 됐고 그 뭐 LTV가 뭐 40%, 20% 이래서 이제 집을 대출을 내 갖고 사기는 많이 힘들어졌고 이미 아, 지난 한 8월 정도부터 그 농협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조여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그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뭐 이걸 큰 타이틀로 해서 그 대책을 발표할 때 늘 전제로 놓고 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또 엄밀히 말하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이 이렇게 그 천정부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뭐 어, 어, 할 수 없게 해 놓으면 도대체 뭐 어디 가서 살으라는 건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잠시만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금 10월, 뭐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에 그 전세 임차인들은 정말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처음에 그 농협을 시작으로 그 조여지기 시작한 대출이 사실은 지금은 뭐 최근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정부에서 지금 신한은행 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또 신한은행으로 몰리다 보면 신한은행 언제 막힐지 사실 몰라요. 그럼 이제 뭐 더 정부에서는 그건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그 거의 뭐 거의 배째라 수준인데 시장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어, 눈여겨 봐지는 거가 대출 총량제의 그 목표치가 올해는 그 증가율 6% 이하였는데 내년엔 4% 수준으로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심각해지겠죠. 예를 들면 올해 6% 그러니까 총량제에서는 어, 그 건수랑 상관없이 금액의 총량제를 둔다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전세를 3억에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5억, 6억인 상황이고, 그 금액이 거의 배가 되어 버렸는데 총량제에서 6%밖에 그 더 넘지 않게 은행들한테 그 압력을 넣으면 내년에 4%라는 거는 지금보다 상황이 분명히 더 안 좋아지겠죠. 더 많이 금액이 상향이 된다면 그러면 내년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음, 내년에 제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뭐 만기가 뭐 10월이나 11월, 12월 이러면 엄청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생겨요. 그러면 총량제로 4%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총량제 때문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내년에는 높은 반월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게 뭐 저 같은 그 공인중개사도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9월에 자주 등장하는 뉴스 중에서 또 표준 임대료에 대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추가로 전세 대책으로 나오는 표준 임대료에 대한 기사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는 아, 이제 그 임대차 6천만 원이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그 주택 전월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부에 다 오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 보면 이거는 표준 임대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표준 임대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지난 6월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표준 임대료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약갱신권으로 갱신하는 5% 범위 이내의 전월세와 그 다음에 새로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 그것 때문에 전월세 임대차 가격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 임대료에 대한 기사를 가만히 보면 임대료 여기 보면 신규 계약하고 계약 갱신 간의 임대료 차이가 2중, 3중으로 발생해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일단 나오는 거죠. 근데 표준 임대료를 이렇게 다른 기사에서 보면 공시가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표준 임대료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5% 이내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임대료 이만큼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되면 시장에 전월세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 의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마도 지금 세입자들이 그 부담이 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것도 은행에서 많이 은행 돈을 빌어서 쓰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그 월세, 그 나머지 올리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월세로 돌려서 뭐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월세까지 내야 되는 그 이상한 그 이중고를 겪게 될.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대출 규제 기사를 보면서 현업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를 하려면 요즘에는 뭐 집을 보여주고 그냥 단순하게 계약을 한다를 떠나서 집을 하나 계약을 하려면 그게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대출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또 세금을 취득 단계에서 아니면 또 취득을 하면서 양도해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세금 관계까지 다 그 확인이 되어야 거래가 될 만큼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짧게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내년에 전세가 도래되는 분들은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분들은 아마 시기를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전세 시장 올 하반기에 전세 때문에 갑자기 그 곤혹을 치르는 그런 분들,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은 조금 준비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다음번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